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어떤 나라는 잘 살고 어떤 나라는 그렇지 않을까? 나는 왜 맨날 무언가를 선택해야만 하는 걸까? 이런 질문들 있잖아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이 바로 경제학적 사고방식에 숨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랑 같이 그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아주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는 원하는 걸 전부 다 가질 수는 없는 걸까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사고 싶은 옷도 너무 많고, 최신 스마트폰도 맨날 나오고, 세계 여행도 가고 싶고, 진짜 하고 싶은 건 끝이 없잖아요. 답은 사실 꽤 간단해요. 우리의 욕망은 정말 무한한데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돈이나 시간, 이런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 이 끝없는 욕망과 한정된 자원 사이의 팽팽한 줄다리기, 경제학에서는 이걸 희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경제 이야기는 바로 여기서, 이 문제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경제학, 그거 그냥 돈 많이 버는 법 알려주는 거 아니야? 에이, 절대 아니죠. 사실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경제학은요, 이 희소성이라는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찾아라는 일종의 지혜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경제라는 단어를 동양과 서양이 완전히 다른 시각에서 봤다는 거예요. 동양에서는 경세재민이라고 해서 스케일이 엄청 크죠?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구한다. 이런 거대한 의미로 봤고요. 반면에 서양에서는 오이코노미아, 그러니까 한 집안의 살림을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출발점은 달랐지만 결국 가리키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경제학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 사회가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쉽게 말해서 우리 모두가 이 제한된 조건 속에서 어떻게 해야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그 진짜 비용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이게 단순히 물건 가격표에 붙어 있는 그 숫자, 그 이상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경제학에 정말 유명한 말이 있죠.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맞습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경제학에서는 바로 그 대가를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내가 A라는 걸 선택했잖아요. 그럼으로써 포기해야 했던 수많은 다른 선택지들이 있겠죠. 그중에서 가장 아쉬운 거, 가장 가치가 높았던 바로 그 차선책의 가치, 그게 바로 A를 선택한 진짜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와닿게 구체적인 예시로 한번 볼까요? 내가 1년 동안 대학을 다니기로 했어요. 그럼 진짜 비용이 얼마일까요? 먼저 눈에 딱 보이는 비용이 있죠. 등록금, 책값, 월세까지 해서 1,000만 원이라고 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내가 대학 안 가고 그 시간에 취업을 했다면 벌 수 있었을 돈, 예를 들어 연봉 1,500만 원, 이것도 내가 대학을 선택하면서 포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합쳐서 총 2,500만 원, 이게 바로 내가 대학 1년을 다니는 진짜 기회비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선택의 문제가 어디 개인한테만 해당될까요? 아니죠. 우리 사회, 국가 전체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꾸려나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사회든 예외 없이 반드시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이 뭐냐면요. 첫째, 무엇을 생산할 것인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으로 자동차를 더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식량을 더 만들어야 할까? 이런 문제죠. 둘째,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이걸 사람의 한 땀 한 땀 만들까? 아니면 자동화된 로봇 공장을 지을까? 그리고 마지막, 셋째,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을 과연 누구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복잡한 선택과 결정들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대체 뭘까요? 경제학자들은 딱 한 가지를 꼽습니다. 바로 유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센티브죠. 이게 대단한 원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결국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정말 강력한 원리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세상을 분석할 때 크게 두 가지의 렌즈를 바꿔 끼면서 봅니다. 비유하자면 우리가 축구 경기를 볼 때랑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선수 한 명 한 명의 움직임에 집중하고 어떤 사람은 경기장 전체를 보면서 스코어보드를 보잖아요. 딱 그 차이입니다. 자, 첫 번째 렌즈가 바로 미시 경제학입니다. 미시, 작게 본다는 뜻이죠. 이건 마치 손흥민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그 선수의 머릿속을 들여다보는 것과 같아요. 아, 지금 왼쪽으로 드리블 할까? 오른쪽으로 할까? 아니야, 그냥 슛을 때릴까? 이렇게 선수 개인 혹은 기업 하나하나 같은 개별 경제 주체들의 선택을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바로 미시 경제학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렌즈, 거시 경제학은 뭘까요? 이건 망원경으로 숲 전체를 보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들의 그 작은 선택들이 모이고 모여서 만들어낸 최종 결과, 바로 대한민국 3대1, 일본이라는 이 스코어보드 자체를 보는 거죠. 국가 경제 전체의 성적표, 예를 들면 국민 소득이라든지 실업률, 물가 상승률 같은 큰 그림을 다루는 게 바로 거시 경제학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사회가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아주 큰 딜레마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효율성과 공평성 사이의 이 아슬아슬한 균형 잡기 문제입니다. 여기서 효율성이라는 건 주어진 자원을 낭비 없이 써서 최대한의 결과물을 뽑아내는 걸 말해요. 피자로 비유하면 일단 피자 자체를 최대한 크게 만드는 게 목표인 거죠. 반면에 공평성은 뭐냐? 그렇게 만들어진 커다란 피자를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정하게 나눠 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크기냐, 분배냐,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거죠.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피자가 10조각이 있어요. 이 피자를 한 조각도 남김없이 다 먹었습니다. 낭비가 전혀 없었으니까 이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한 명이 혼자 7조각을 먹고 나머지 9명이 겨우 3조각을 나눠 먹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걸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효율성과 공평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다는 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경제학적 사고방식, 이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으로 이 말 한마디가 그 답을 주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의사의 좋은 결정은 한 번에 한 명의 환자를 돕지만 경제학자의 좋은 결정은 수백 명을 도울 수 있다. 경제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내린 올바른 결정 하나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시간을 내어 경제학을 들여다봐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